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가치를 알고 소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금방 이제 하늘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하나, 우리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TV 토론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수당이 존재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던 다수당의 가치를 완전히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고 지금 양당 체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다수당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자기 행동 그렇게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그 말의 힘이 잃어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다수당이 있어야 하는 그 표방했던 그 가치가 일순간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어. 서울대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전우용 박사님. 예전에 진짜 검찰이 일부러 그랬지만 조국 장관 사태라고 불리는, 그래서 서울대 그 재학생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국 장관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서울대 동문들 1만 명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부끄러운 동문으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명이 대표로, 서울대 재학생이 아니라 이제 졸업한 동문들이 대표로 나와서 선언문 낭독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우용 박사가 같이 동참을 했어요. 한 프로에서 사회자가 그 전우용 박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전우용 박사님 계신 거 제가 봤다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출신의 학자로서 부끄럽다고. 자신이 81학번이래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79학번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을 때 너무 기뻤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서울대 가서 학창시절을 누리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그 도서관이 너무 예쁘대요. 잔디밭.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대학의 낭만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선배가 군부 독재에 대한 항의하는 성명을 하고 투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 전우용 박사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서울대 경제학과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삶을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 전우용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젊은 서울대 대학생들, 서울대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정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사고가 너무 훌륭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남들보다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더 받아가지고 서울대 갔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금 내잖아요. 그 혜택이에요. 그죠? 국립대학교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자신이 사회에 돌려줘야 할 책임이지 이게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서울대생들이 이걸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서 나 이만큼 누려. 그렇지 못한 너희들 정말 개돼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명 박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만일 그러한 권리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만약에 가진 자로서 서울대 졸업하고 검사 임용된 다음에 20년 넘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검사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22년간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약자 편에서 돌봐줬다라는 미담이 하나도 안 날 수 있냐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편을 들면서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논설위원들도 다 안다고. 신문에 사설 쓰는 논설위원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이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 결국은 근데 그들도 윤석열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설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판 아니면 그 나가서 넘어서 대권까지 넘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고 정치에 입문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윤석열이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이 자기를 불렀다고. 국민이 윤석열을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왔지. 뭘 부르긴. 그리고 말끝마다 공정과 상식이 돼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근데 이재명 씨는 그 성남의 그 큰 도시에 자체적인 시민을 위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계속 기득권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수배까지 당하게 되고 지하 예배당에서 이거 계속 시민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 협파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왜 결함이 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가치는 그러면서 정치 입문한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시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면서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아브람과 롯의 오늘 기사를 본다면 정말 롯 같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전우영 박사가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을사오적 중에 여러분 이완용만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 말은 이완용이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일 합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는 그래도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반면 안중근이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시 조선의 독립이 온 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냥 자신의 행동이 이등방문을 사살한 그 행동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는 수증기처럼 근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강에 돌을 던졌을 때 그냥 파장이 잠깐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 정도 선에 불과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정명 박사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비명 소리를 내면서 죽었던 선배의 행위에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우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정말 붙들어야 하고 고수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행위로 인해서 그 가치가 전우영 박사처럼 그는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에게 안중근 의사의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시대 정신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한시적인 육신의 호흡 가운데 정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어리고 또 이제 젊어서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꿈꿔야지라는 그런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꿈꾸는 것들이 죄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죽음인 것이죠.